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건국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관에서 2월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백년전쟁, The Birth of Kore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위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에 개봉된 한국의 독립영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예고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등장인물은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데이비 필 위스콘신대 아시아 연구센터 부소장이 있고, 그렉 브레진스키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가 있고, 유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있고, 이한우 앤 고바야시 최옥형 하와이 이민역사관 운영위원장 등등이 있습니다. 자, 시놉시스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1945년 해방 이후 일본부터 진정한 독립을 했던 한반도는 2차 대전의 승전군 미국과 소련이 383 일대에서 분리되어서 남과 북은 이념의 가치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383 북쪽 지역에서는 공산 진영의 국가가 소련의 영향을 받으며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주민들에게 가혹한 탄압하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전락한 북한과, 반면 383 남쪽 지역에서는 자유진영의 국가 미국의 영향을 받으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경제 번영과 선진국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 그리고 두 나라는 같은 언어, 역사, 민족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갈라졌을까?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작품이다. 자, 이게 이제 평가를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평가하는 데서 이제 이렇게 영화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나면 이제 평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평가가 네이버에서는 10점 만점에 9.80, 롯데 시네마에서는 10점 만점에 9.80, 메가박스에 10점 만점에 9.5,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온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흥행은 지금 뭐 개봉한 지가 현재 시점으로 2월 1일 했으니까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 뭐 30만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흥행을 다큐멘터리로서는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오브 코리아는 누적 관객 수가 이제 2월 좀 중순 현재 38만 명. 누적 매출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600만, 37억이니까 지금 제작비는 3억 원인데 손익분기점인 12억 원이니까 지금 2월 10일 기준 17억이면 손익분기 넘어섰고, 지금부터는 상당히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로서는 뭐 사실 상당한 흥행이죠. 개봉한 지 2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버린 것도 모자라 대중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설 연휴를 기점으로 관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역주행에 성공했다. 정치 다큐멘터리는 관객층이 지지층으로 한정되는 특성상 초기에 강한 그래프를 그리고 역주행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데, 건국전쟁의 경우 첫날 단 5천 명의 관객 수로 시작해 일일 최고 8만 8천 명까지 역주행하는 등 전례 없는 추이를 그리고 있다. 건국전쟁의 이례적인 역주행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지 64년이나 지나기에 정치 영화라기보다는 역사 영화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으며, 그렇게 노년층 중 강성 지지층은 적은 반면 라이트 지지층이 많은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 이승만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라 교회 등지에서 단체 관람을 추진했고, 그렇게 조금씩 노년층 사이에서 쌓이던 입소문이 경쟁작들이 굉장히 약했던 이번 설 연휴와 겹치며 폭발적인 관객수 증가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이며 세간의 일각에서 말하는 역사 왜곡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있는지를 비판하려는 학술적 목적에서 보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10만 명대를 동원한 기대 견제정 문재인입니다의 관객수를 훨씬 넘기고 노문입니다의 뒤를 이은 역대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했다. 여담인데요. 김덕영 감독은 8사건으로 당초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인 1990년대까지도 이승만 괴뢰도덕을 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북한이 이승만을 묘하는 이유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팩트만 보여줘도 이승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반어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뉴라이트 친일 성향의 사회학자인 유석춘 교수 인터뷰가 영화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다. 이건 먼저 일부 또 견해가 있죠.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반일 성향이 강했으며 일례로 평화선이라든가 독도 대첩 등에서 이승만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김덕영 감독 본인이 인터뷰에서 1948년 건국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다. 따라서 영화 제목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되어 논란이 될 수 있다. 건국절 논란에서 서술했듯이 현재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1919년 3월 1일에 4가지 설이 있는데, 또 1948년 설 7월 17, 8월 15일, 또 1919년과 1940년을 아우르는 병립설, 단군견설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이 다양하다. 북한의 경우 조상 성묘나 명절이 봉건 악습 행위로 규정되기도 하였고 김일성 탄생설만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영화 내용 측면에서는 건국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듯 임시정부의 독립에 대한 과정, 대한민국 정부 활동 내용까지 포함해 이승만의 일생과 세간의 잘못 알려진 부분을 현대의 상황과 교차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영화 제목은 건국전쟁이지만 정작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사용할 것을 계속 주장했으며 3.1운동으로부터 기산해 29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를 부활했다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 과거의 같은 소재로 고 서세원 감독으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가 나올 뻔했으나 크라우드 펀딩 살성 금액에 크게 미달되어서 제작이 무산되었다. 반면에 건국전쟁의 흥행은 권순도 감독이 연출한 같은 소재의 원작인 기적의 시작이 2024년 2월 말 개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본 영화는 몰입도를 높이기에 재현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며 배우 임동진이 이승만을 연기한다. 모두 기독교 우파를 비롯한 보수 중에서 평가가 좋으며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여권의 유명 보수 정치인들의 관람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이승만은 기독교 우파 진영에서 매우 존경하는 인물인 만큼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여러 보수 개신교 교회에서도 단체 관람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 건국전쟁 교회 단체 관람이라 쳐보면 여러 교회들의 본작 단체 관람 후기 모집 영상 등이 올라온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하다 독재, 부패, 부정선거의 결과 4.19 혁명으로 몰락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앙하냐며 윤 대통령에게 지향하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탈선 독재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광복후 친일파 청사를 갈아먹고 오히려 이들을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은 장본인을 옹호하는 것을 보니 왜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거짓된 역사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화의 제목은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이영석 저 동명의 동소재 서적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그래서 당연히 조갑제도 이 영화를 긍정적으로 보며 해당 서적을 조명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김덕영 감독은 민경욱 측과 함께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라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지만 본작이 역주행 추세를 보이자 해당 영화를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제외했다. 동무생각, 박태진 장곡, 이은상 작사 등이 배경음악으로 쓰였다. 하와이 한인교회, 이승만 기념관 등이 등장한다. 진중권은 박지용의 한판 승부에서 영화 감독들 쓸데없이 이런 것 좀 만들지 말라, 뭐라고 강요하지 마라 라고 딱 잘라 호평했다. 건국전쟁 신드롬 여해 연예인까지 이승만 재평가 논쟁.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엔딩 크레딧이 서서히 올라갔다. 3열에 앉은 한 70대 남성이 뒤돌아 박수를 유도하자 국장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현재 89석 규모의 영화관은 평일 점심 무렵인데도 75명의 관객이 자리할 정도로 붐볐다. 이날 극장을 찾은 김광수 씨는 이 시간대에 자리는 거의 남지 않아 겨우 예약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업적이 많아 젊은 사람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50대 박모 씨는 이 전 대통령이 IT 광고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건 김대중 아이디어 아니냐며 왜곡이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을 재평가한 건국전쟁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농지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고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를 반박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다. 13일 기준 누적 관객수는 32만 명,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내 건국전쟁 관람 열풍이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 주류가 4.10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재조명에 집중하면서 예비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영화 관람 인증과 감상평 쓰기에 뛰어들었다. 설 연휴 동안 정진석, 안철수, 박수영, 김미애, 김영식 등 현역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앞다퉈 관람 후기를 남겼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 여의도에서 영화를 본 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같이 달랐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이 전 대통령을 평가했다. 또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전쟁을 두고 참모들에게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기회라고 호평했다. 이승만 재평가는 보수 진영의 주요 화두였다. 취임식 때부터 자유주의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이 적평가됐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은 건국전쟁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영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프를 통해 독재와 부패, 부정선거로 쫓겨난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현직 대통령이 동참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건국전쟁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유명인의 영화 관람 인증샷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수 나얼은 자기의 SNS에 건국전쟁은 포스터 사진과 성경 사진을 전날 게재했다. 그러자 야권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얼 이찍, 이 번호 2번 국민의힘을 이제 찍는 지지자다 이거죠. 보수 지지자 인증이네요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비난 댓글이 달렸다. 나얼의 SNS에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이 뚝 떨어진다 등 악플이 달렸고 결국 나얼은 댓글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나도 영화 관람하고 인증샷을 남기겠다는 등 나얼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응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재모 한국 외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번 영화 보기 열풍은 건국, 번영, 안보 등 정통 보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나아가 적통 보수의 레거시, 유산을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나온 이 기사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건국전쟁이었습니다.